일상생활 기능훈련 8분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근무 중인 장종식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분류법에서 8분류면 이제 꽤 기능이 매우 좋으신 분입니다. 보면 신체가 상, 인지가 중, 일상생활 상, 거의 기능이 제일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에 위치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주간보호센터가 많았고요. 이 아래쪽은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잘라놓고 이 두 가지 질문이 일상생활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나머지 질문이 인지기능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대변 실수가 주 1회 이하입니까? 네. 대변 실수가 없으시다는 거죠.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상생활 수준은 거의 다 가능하다. 이분의 신체 수준은 매우 높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로 와서 종이를 잡아보세요. 잡으시나요? 예. 그러면 일상생활 또는 신체 기능 수준은 제일 높은 수준. 그 다음에 인지 수준은 얼마나 되냐? 최소, 최하는 넘어간다. 이곳을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이게 뭐예요? 장소 진압력 질문이었죠. 장소 진압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인지는 최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생활과 신체는 최상. 그런데 인지는 최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8분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8분류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신체는 좋고 일상생활도 좋고 근데 인지는 중.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분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8분류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7분류랑 똑같은데 되게 하지와 균형 위주로 갑니다. 그리고 인지는 이제 조금 올라온 거죠. 아까 인지에서 7분류에서 8분류로 이 8분류 지금 강의만 처음 들으시는 분 말고 순서대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7분류에서 다뤘던 인지 기능보다 한 단계가 올라온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습니다. 일상생활과 수단적 일상생활. 근데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요 일상생활을 이렇게 잘라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잘라 놓으시고요.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판단을 해주셔서 여기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려가시고요. 여기 있는 거를 만약에 할 수 없다면 이거를 그냥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걸 꼭 알아두세요. 여기 있는 걸 한다. 한다보다 진짜 잘한다. 이러면은 요 밑에 거를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위에 거를 뭐 그냥 못하거나 아니면 부분만 수행한다. 그러면 이거 적용은 불가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8분류라고 해서 여기 있는 활동들이 다 돼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이게 프로그램이 처음에 개발될 때 처음에 몇 명을 기준으로 하면 80만 명 거를 분석해서 기준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는 이거는 할 거야. 크게 묶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거는 이렇게 80만 명으로 묶인 게 아니라 개별을 적용하시게 되죠. 개별을 적용하시는데 위에 게 잘하시면 밑에 걸 하시고 위에서 몇 개만 하거나 잘 못하면 밑에는 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 근력 운동입니다. 사실 위에서 보시면 신체 기능에서 하지 기능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8분류 정도 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 기능 수준이 어르신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어디냐? 제일 먼저 깨지는 거는 하지입니다. 하지. 그럼 여기로 와서 이분은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들으면서 여기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면 잘 걸어 다니실 거예요. 웬만하면. 잘 걸어 다니시면 이 일상생활 기능훈련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예측해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게 핵심이죠. 그러면 잘 걸어 다녀요. 그럼 이분이 신체 기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뭐부터 떨어지냐? 요 하지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부터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지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지 근력 운동을 반드시 여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야 되냐?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알고 있는 노하우, 선생님들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프로그램,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하지 근력 운동이 있다면 구태여 여기는 프로그램을 안 하셔도 되고, 아, 팔분류는 하지 근력 운동이구나, 그러면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새롭게 개발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각자에 맞게 배치했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인데,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현장에서 적용할 때 제일 현장에서 좀 불만이라고 해야 될지 조금 말씀이 많이 주셨던 활동입니다. 왜 많이 주셨냐면, 이 활동을 하면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세요 했지만, 만약에 넘어진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뭐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잡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잡고 하고 뒤에서 보조해주고, 이 정도밖에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앞으로 떨어질 게 하지인데 그러면 하지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하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이런 위험성이 존재해요. 그럼 그 위험성을 어떻게 감소할 거냐? 그게 선생님들이 옆에서 보조해주는 방법 말고는 크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약간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분이 이 낙상의 위험성인 단계로 진입을 한다? 그럼 그거 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훈련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그런 약간 딜레마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건 잡아주고 옆에서 보조해 주시고, 이 정도 팁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는 운동을 해주시면 되는데, 앉아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과 지금 1번 훈련과 2번 훈련이 있다? 수준에 맞게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게 효과성이 크냐? 당연히 1번이 크죠. 왜냐면 1번은 자기의 지금 체중을 중심으로 하게 돼요. 어르신들이,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뭐 40에서 50kg가 나간다. 그럼 40에서 50kg를 내가 받아갖고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다리 하나 무게 뭐 10kg라고 잡으면 10kg 갖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더 효과적이에요? 당연히 이게 더 효과적이죠. 근데 위험성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낙상의 위험성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운동법을 3개 설명했죠. 뭐냐면은 이게 들어 올리는 거, 멈추기, 천천히 내리기. 내릴 때가 중요해요.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기. 올리시고 멈추고 천천히 내리기. 그러면은 1번 운동법, 2번 운동법, 3번 운동법, 3가지의 운동법을 다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이 매뉴얼북에서는 제안하기를 1세트에 10회, 2세트로 운동한다라고 제안했지만, 어떤 수급자 같은 경우는 1세트에 뭐 10번 할 수도 있고 5번 할 수도 있고 20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트 수를 좀 늘려야 되는 분도 있고,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맞게, 수급자분들한테 맞게 그렇게 해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방법을 조금 어렵게 하신다면 1회당 운동 횟수를 늘리셔도 되고, 발에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무게를 늘려줘도 되고, 만약에 이분한테는 좀 너무 어려워, 그렇다면 운동 횟수를 줄여줘도 되고, 모래주머니를 낮춰주는 것도 있지만 모래주머니를 그냥 아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리하게 사지를 움직이거나 힘을 무리하게 가하지 않고,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세요라는 정답은 없는 건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그 어르신들, 수급자분들, 그분들의 각각 개별에 맞는, 체력에 맞는 운동을 계획해주고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뭐 무거운 걸 한 번 드는 게 효과적인 거냐, 아니면은 가벼운 걸 여러 번 드는 게 효과적인 거냐, 이런 고민에서도 무거운 거를 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작은 거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근력이 100이라면 한 50% 정도 범주에서 활동하는 게 좋거든요. 이분이 들 수 있는 게 다리가 50kg다. 그럼 25kg 안쪽 범주에서만 하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 이런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력 운동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낙상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은 낙상의 위험성이나 아니면은 뭐 낙상의 위험성이 되게 크다고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담 맞추기, 이번에는 팔분류에서 인지기능에 필요한 활동을 한번 속담 맞추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유예요.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것 같나요? 했을 때 이게 사실 뭐냐면 냉수 먹고 이쑤신다. 그리고 나서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본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이런 게임인데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요 글씨를 보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거를 운영하실 때 선생님들의 이제 노하우인 건데 이걸 보고 이걸 해도 되고 반대로 이걸 보고 이렇게 글씨를 맞추는 게임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는 예시안으로 아마 한 몇 개 정도 들어있을 텐데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지활동형 워크북 이북이라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반응성이 좀 좋다 그러면은 그 이북에서 뭐 속담이나 그림을 더 갖고 와서 더 많이 매칭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는 어르신들이 선생님들께서 제가 계속 거의 모든 강좌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되게 이런 거를 이렇게 뭐 만들거나 개발하거나 이럴 때 어떤 걸 많이 생각하냐면 선생님들께서도 돈이 안 들고 편의성이 좋고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 이런 속담의 그림이 있거든요. 이런 그림을 놓고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어르신들하고 같이 게임하는 것도 재밌어요. 어르신 이 속담을 한번 맞춰보세요. 냉수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쑤시개랑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맞춰보는 거 조금씩. 그리고 무언가 먹는데요. 이런 걸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속담 자체를 선생님들이 풀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사람이 되게 뭔가의 행동을 할 때 되게 조심할 때 쓰는 속담이에요. 뭐 한 번 점검하고 두 번 점검하고 세 번 점검하고 이런 속담은 뭐죠? 뭐 돌다리도 또 두드려보고 간다. 이런 속담을 어르신이 스스로 답할 수 있게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여기에서 제시하는 거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응용 가능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응용을 말씀드리냐면 속담 카드를 보여주고 소리내서 읽게 한다. 속담 카드를 놓고 매칭한다. 이게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시간이 빨리 가실 거예요. 지금 여기 2장의 예시가 있는데 2장을 하는데 5분 또는 10분 안에 끝났다고 칩시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서비스해 주셔야 되는 시간은 그거보다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속담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야기로서 속담을 맞추는 것도 방안이고 아니면은 이 속담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도 방법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속담을 선생님들께서 적용을 해 주신다면 어르신들하고 이런 인지기능 자극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 매뉴얼 북에서 제안하는 것뿐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자꾸 확장시켜 나가신다면 선생님들께서도 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림으로 직접 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는 쉬운 그림으로 더 주는 것도 더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속담을 나 잘 모르겠는데 요새는 진짜 좋은 게 핸드폰 속에 늘 답이 있습니다. 핸드폰 제가 왜 참 어떻게 보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서 하나는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핸드폰을 안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시거든요. 핸드폰에 보면은 속담도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반드시 뭐 워크북을 활용해야지, 이북을 활용해야지 그럴 필요 없이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선생님들이 잘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 기능 유지 훈련으로 끌고 오는 것도 하나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다음에 물건 사기입니다. 물건 사기 목록을 정하고 선택, 구입, 지불의 과정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일상생활 유지, 자존감, 독립심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수단적 일상생활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생활 기능이 다 되시는 분한테는 이게 훈련 효과적입니다. 근데 일상생활 기능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분한테는 이거는 적용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일상생활 수행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이거는 수행할 수 없다고 기대됩니다. 근데 기본적 일상생활, 뭐 밥 먹고 씻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수행을 한다면 요거를 시도해도 된다고 기대가 되지만 그런 본인하고 관련된 개인 일상생활 수행이 완전하게 수행되지 않는다면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은 할 수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오늘 활동에서 상점 위치나 이런 상호를 떠올리고 물건 리스트, 메모지, 그리고 예상 질문 이런 거를 답변하는 훈련을 하고 실제로 그 활동을 이제 선생님들과 해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활동을 조금 하나의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거를 개발하고 이제 현장 검증 갔을 때 어떤 기관에서 제가 들었던 이제 활동인데 요거 돈이 별로가 아니라 돈이 안 들어가는 활동이기 때문에 요 훈련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그냥 요 PPT와는 좀 다르게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전단지죠. 뭐냐면 전단지를 마트에서 많이 주십니다. 이거는 뭐 마트 가서 이렇게 뭉텅이로 갖고 오세요. 이거는 제가 좀 할 말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집에 이제 각자 선생님들께서 사시는 집을 보면은 뭐가 오냐면은 마트 전단지가 오죠. 그 전단지가 뭐예요? 뭐 대형 세일, 뭐 무슨 세일해서 이렇게 전단지가 와요. 그럼 이게 되게 좋은 치료 활동으로 되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활동 알려드릴게요. 이런 마트에서 하는 활동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전단지를 보고요. 어르신한테 선생님들이 하나의 계약을 걸어요. 자, 어르신은 2만 원이 있어요. 이 2만 원으로 물건을 사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르신이 이 마트 전단지를 보고 2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선정하는 거죠. 근데 2만 원이 넘었다? 어르신 2만 원이 넘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건을 빼보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마트에서 적당한 물건들을 사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제가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위에 써놓을게요. 2만 원 갖고 물건 사기. 두 번째는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 마트 전단지에서 종이를 이렇게 찢는 거예요. 뭐 수박도 있으면 수박도 찢고 사과도 찢고 뭣도 찢고 다 찢어요. 가위로. 그러면 찢는데 활동하는 시간이 가죠. 근데 가위로 찝는 것도 자르는 것도 되게 좋은 활동이에요. 왜냐면 집중력 훈련이 되죠. 그리고 나서 협응 훈련도 되죠. 그리고 나서 시공간 기능도 되죠. 되게 좋거든요. 잘라서 이렇게 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놓고 자 어르신 우리 이거 냉장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 중에서 냉동으로 갈 것과 냉장으로 갈 거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류죠. 분류 1도 냉장고. 그리고 2는 뭐가 있냐면 분류하기에서 두 번째는 과일만 모아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절 진압력을 넣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 뭐 여름이에요. 여름이면 여름에 나오는 제철 과일만 골라보세요. 그럼 어르신이 골라보는 거죠. 분류법으로.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마트 전단지를 자르기도 가능한 거죠. 자, 이런 것도 잘 하신다. 그러면 또 네 번째 활동도 있어요. 마트 전단지 하나 갖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마트 전단지는 네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데 요리를 정해주세요. 어르신, 요리도 두 개로 나뉘는데 이 재료 갖고 할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죠? 정해놓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르신이 선생님들이 정해주세요. 된장찌개 끓일게요. 된장찌개 끓일 건데 이 중에서 된장찌개 끓일 재료를 갖고 와보세요. 첫 번째는 정해주는 거고. 자, 마트 전단지 하나 갖고 마트 전단지 집에서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마트 전단지 그냥 버리는 경우 많으시죠. 마트에서 오는 전단지를 그냥 버리고 이러는데 마트 전단지 하나 갖고 지금 제가 총 4개지만 4개에서도 다시 또 소분류까지 하면 아마 한 7개, 8개의 활동들을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트 전단지가 이런 일상생활, 수단적 일상생활 훈련을 할 때 되게 전단지 하나 갖고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전단지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걸로 이런 마트 장보기라는 활동을 집에서든 아니면 시설이든 그룹이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역할론을 나누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플레이를 하시는 것도 좋은 활동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건의 종류 수를 늘릴 수 있고요. 질문, 계산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수급자의 인지 기능을 좀 고려해 주시고 구매 목록 같은 것도 뭐 정해 놓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 마트 전단지를 좀 활용하셔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게
이분의 계산 능력도 그렇고 현재 이런 감각들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 마트 전단지는 진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리티 같은 게 직접 살기 때문에 현실감, 생동감 이런 게 되게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되게 이분한테 적합한 활동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게 좋고 20회를 초과해주면 좋겠고 주 4회 이상 그리고 나서 회기당 90분을 이상 하는 게 좋고 집단이면서 11명에서 20명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